지지와 저항 하나로도 충분히 트레이딩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지와 저항은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지지와 저항을 틀리게 쓰고 있습니다. 지지 라인에서 들어갔는데 왜 계속 깨질까요? 저항에서 숏 쳤는데 왜 계속 뚫릴까요? 지금 여러분이 지지 저항에서 계속 털리고 있다면 문제는 하나입니다. 방법이 틀린 겁니다. 지지와 저항을 선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진짜 지지 저항 자리 찾는 기준, 들어가도 되는 자리와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 진입부터 손절, 익절 기준까지 전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기가 진짜 자리다, 이걸 바로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 설명란에는 제가 실제 사용하는 거래소 평생 수수료 페이백 혜택과 실시간 시장 분석을 공유하는 정보 공유방 입장 링크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차트를 켜면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보이는 고점과 저점에 선을 긋고 겹치는 자리를 보고 선을 긋습니다. 이제 기다립니다. 가격이 내려옵니다. 지지라인 근처를 터치하고 캔들 튕김이 생깁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는 여기 맞다, 지지다, 지금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롱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처음엔 살짝 올라갑니다. 봐라, 맞았지, 확신이 생깁니다. 근데 그 다음 캔들은 다시 내려옵니다. 다시 튕길 거라 생각하고 버팁니다. 조금 더 하락해 손절 라인 근처까지 왔습니다. 지지니까 반등 나오겠지 하고 또 버팁니다. 결국 지지라 보고 있던 라인이 깨지고 손절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생각이 바뀝니다. 아, 지지 아니었구나, 이제 하락이다 하고 관점을 바로 바꿉니다. 가격이 방금 깨진 자리 근처까지 상승합니다. 지지가 깨졌으니까 여긴 이제 저항이다 하고 숏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이번에도 처음엔 떨어집니다. 이번에 맞았다. 근데 그 다음 그대로 저항이 뚫리고 또 손절. 이 과정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됩니다. 지지에서 롱 진입했는데 손절, 저항에서 숏 진입했는데 또 손절, 시드는 계속 줄어듭니다. 여기서 대부분 지지 저항이 안 맞는다, 차트가 이상하다, 조작이다, CCTV 있는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입니다. 지지와 저항을 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딱 한 가격에 선을 긋고 거기에 닿으면 들어가고 깨지면 손절하고, 이 방식으로는 계속 털리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면 시장은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정확히 한 점에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흔들리고 찌르고 속이고 다시 움직입니다. 근데 그 첫 반응 하나만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먼저 들어가고 먼저 털립니다. 이 패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손절하는 매매는 계속 반복됩니다. 이건 실력 문제가 아닙니다. 기준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그 기준을 싹 다 바꿉니다. 먼저 지지와 저항이 왜 작동하는지 딱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지지와 저항은 선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억입니다. 가격이 어느 구간에서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여기서 올라갔었다. 그래서 가격이 다시 내려오면 같은 자리에서 매수 주문을 넣습니다. 그 결과로 가격은 반등하고 이게 지지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강하게 떨어졌던 자리,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여기서 떨어졌었다. 그래서 다시 올라오면 그 자리에서 매도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 주문이 쌓이고 거래량이 생기고 가격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이 작동하는 겁니다. 지지와 저항은 가격이 아니라 물량입니다. 선이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물량이 있냐 없냐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선을 긋고 들어가고, 이걸 이해하면 어디서 반응이 나올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가격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찌르고 일부러 깨고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 물량을 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페이크아웃, 속임수, 윗꼬리 캔들과 아랫꼬리 캔들, 트레이더의 손절을 유도하는 스탑헌팅, 이런 게 생깁니다. 근데 초보는 이런 첫 움직임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들어가고 먼저 털립니다. 지지와 저항은 선이 아닙니다. 물량입니다. 가격은 그 물량을 흔들면서 움직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다음 단계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지지와 저항을 선으로 받고 계속 손절이 반복됐다면 이제부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지지와 저항은 선이 아니라 구간입니다. 사람은 정확히 한 가격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차트는 하락 중입니다. 여기가 싸다 라고 느끼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67,000불, 어떤 사람은 66,800불, 또 어떤 사람은 66,500불, 전부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하나의 지점이 아니라 범위가 됩니다. 이게 지지고 저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차트에서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특정 선에서 정확하게 튕기지 않습니다. 살짝 뚫었다가 올라갑니다. 윗꼬리나 아랫꼬리 캔들이 생깁니다. 근데 초보는 이걸 틀렸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탈해도 손절하고 다시 올라가면 멘탈은 붕괴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정상적인 움직임입니다. 지점이 아니라 구간 안에서 흔들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선이 기준이 아니라 구간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이거 하나만 바꿔도 진입 타이밍부터 손절 위치와 익절 기준, 이게 전부 바뀝니다. 선으로 보면 도박이고 구간으로 보면 확률입니다.
이제부터는 선을 긋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구간으로 보고 그 안에서 움직임을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지지와 저항이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차트에 선을 긋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디를 볼지 어디는 버릴지 지금부터 진짜 자리만 고르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 크게 꺾인 자리만 본다. 차트를 보면 방향이 바뀐 지점이 있습니다. 상승에서 하락으로, 하락에서 상승으로 이렇게 흐름이 꺾인 자리는 무조건 체크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자리에서 물량이 크게 싸웠기 때문입니다. 애매하게 흔들린 자리 버립니다. 크게 움직인 자리만 본다. 두 번째 기준, 오래 머문 자리입니다. 이건 가장 강력합니다. 가격이 한 구간에서 오래 머무르면서 왔다 갔다를 반복한다. 이건 매물대가 쌓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다시 오면 무조건 반응이 나옵니다. 이게 진짜 지지 저항입니다. 짧게 튕긴 자리와 오래 머문 자리는 비교 불가합니다. 오래 머문 시간 자체가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기준, 여러 번 반응한 자리. 한 번 튕겼다, 의미가 약합니다. 두 번, 세 번 반복된다, 의미가 강해집니다. 왜냐? 그만큼 사람들이 그 자리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건 너무 많이 두드린 자리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기준은 상위 타임프레임 우선입니다. 이거 모르면 계속 털립니다. 1분봉이나 5분봉만 보면 노이즈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4시간, 1봉 등 상위 타임프레임부터 보면 큰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상위 타임프레임을 먼저 체크하고 하위 타임프레임 순서로 체크해야 합니다. 이걸 반대로 하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다섯 번째 기준, 거래량이 터진 자리. 가격이 크게 움직이면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매수와 매도 세력의 진짜 싸움이 일어난 자리로 그 자리에 다시 오면 반응할 확률이 높습니다. 거래량 없는 자리는 그냥 지나갑니다. 지금까지 본 5가지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크게 움직인 자리. 두 번째, 오래 머문 자리. 세 번째, 여러 번 반응한 자리. 네 번째, 상위 타임프레임에서 하위 타임프레임 순서. 다섯 번째, 거래량 터진 자리. 이 5가지 기준 중 2-3개 이상 겹친다. 그 자리는 진짜 자리입니다. 하나만 해당된다면 버리거나 참고용으로 체크만 해두고 이후에 조건들이 충족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모든 지지와 저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을 통과한 자리만 중요하다. 이걸 이해하면 차트가 단순해집니다. 불필요한 매매 횟수가 줄어들고 정확도는 올라갑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갑니다. 찾았으면 검증해야 합니다. 진짜 자리를 찾았다고 바로 들어가면 다시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한 단계 더 필요합니다. 바로 검증입니다. 이건 느낌이 아니라 체크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첫 반응의 강도입니다. 가격이 체크한 구간에 닿을 때 반응을 봅니다. 반응이 강하게 나왔는지 아니면 흐릿하게 멈췄는지. 강한 반응의 특징은 아래 꼬리가 길다, 몸통을 위로 밀어 올린다, 한두 캔들 안에 방향이 나온다. 약한 반응의 특징은 꼬리가 짧고 몸통이 작다, 그리고 계속 눌린다. 강하면 유지하고 약하면 버립니다. 두 번째 기준은 거래량 확인. 반응이 나왔다면 거래량을 같이 봅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반등한다면 실제 매수세와 매도세가 들어온다는 거고, 거래량 없이 반등하면 가짜 반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량 없는 반응은 무시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구조 유지입니다. 지지 구간에서 롱을 본다면 직전 저점을 보면 됩니다. 저점이 유지된다면 구조가 살아있다는 거고, 저점이 깨진다면 구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저항도 똑같습니다. 고점을 뚫어내지 못한다면 하락 구조가 살아있다는 거고, 고점이 뚫리면 하락 구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구조가 깨지면 끝입니다. 네 번째 기준, 상위 타임프레임입니다. 하위 시간 차트에서 좋아 보여도 상위 타임프레임과 맞지 않으면 버립니다. 예를 들어 1시간봉 차트에서는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데 5분봉 차트 지지에서 롱 포지션에 진입한다. 확률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1시간봉 차트에서 상승 추세고 5분봉 지지에서 롱 포지션에 진입하는 건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처럼 큰 흐름을 먼저 보고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리에 도달하면 바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이걸 체크합니다. 반응은 강한지, 거래량이 붙었는지, 구조가 유지되는지, 상위 차트와 흐름이 맞는지 2개 이상 겹쳐진다면 진입 후보로 확정하고 1개 정도라면 보류하고 넘깁니다. 초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반응을 확인하지 않고 자리만 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과는 계속 터치 매매를 반복하고 손절을 반복합니다. 이건 이제 끊어내야 합니다. 이 2개가 붙어야 비로소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자리는 찾는 게 아니라 걸러내는 겁니다. 이 기준 하나만 지켜도 불필요한 진입 횟수는 줄어들고 수익은 올라갑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자르고 어떻게 나오는지 정확하게 잡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문장부터 머리에 넣으세요. 터치 매매는 도박이고 확인 매매는 확률입니다. 진입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리를 찾았고 검증까지 끝났습니다. 그래도 바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상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터치 진입입니다. 가격이 구간에 닿을 때 바로 진입하는 케이스로 확인 없는 베팅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항상 같습니다. 먼저 들어가고 먼저 털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반응을 보고 들어갑니다. 확인 진입입니다. 반등 캔들이 나오는지, 거래량이 붙는지, 차트 구조가 유지되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 그때 진입해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면 조금 올라간 뒤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못하고 계속 먼저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 놓칠 것 같은 조급함 때문에. 근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늦게 들어간 게 아니라 맞게 들어간 겁니다. 속도보다 정확도가 100배 중요합니다. 다음 손절 기준 보겠습니다. 손절 못하면 끝입니다. 손절은 감정이 아닙니다. 기준입니다. 지지 저항에서 초보의 방식은 선 깨지면 손절. 이건 틀렸습니다. 지지 저항 구간을 완전히 이탈하면 손절. 이게 맞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이 구간 아래로 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다시 올라오냐 못 올라오냐, 꼬리만 이탈하거나 몸통이 살짝 이탈하고 바로 복귀하는 건 정상입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흔들림입니다. 하지만 이탈 후에 올라오지 못하고 눌림이 발생하면 이건 자리가 깨진 겁니다. 그때는 손절입니다. 기억하세요. 이탈이 아니라 유지 실패가 손절입니다. 다음 익절 기준 보겠습니다. 익절 못하면 수익을 남길 수 없습니다. 초보들의 특징은 조금 먹고 바로 판다. 못 팔면 다시 내려온다. 결국 본절 컷이나 손절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익절 기준은 뭐냐? 다음 지지 구간이나 다음 저항 구간입니다. 가격은 물량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지에서 롱 잡았다면 다음 저항까지 본다. 저항에서 숏 잡았다면 다음 지지까지 본다. 중간에서 흔들린다면 무시하거나 부분 익절을 진행하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익절은 느낌이 아니라 위치입니다. 다음 진입 방식별 손절 기준과 익절 기준 차이입니다. 같은 자리라도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예측 매매는 미리 들어갑니다. 손절이 짧고 익절은 깁니다. 확인 매매는 반응을 보고 들어가고 손절은 구간 이탈, 익절은 다음 지지 저항 구간입니다. 돌파 매매는 뚫고 나갈 때 들어가거나 리테스트 자리에서 들어갑니다. 실패하면 바로 손절입니다. 이렇게 진입 방식에 따라 손절과 익절 기준은 달라지는데 이걸 섞으면 망합니다. 최악의 조합은 예측으로 들어가고 손절은 늦게 하고 익절은 빨리 하는 겁니다. 이건 승률이 아무리 좋아도 돈 못 버는 구조입니다. 진입은 확인한 후에, 손절은 구간 이탈, 익절은 다음 구간까지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수익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맞추려 하지 말고 기준대로 행동하세요. 그게 실력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기준은 잡힌 겁니다. 근데 실제 매매에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매매를 해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바로 수수료 구조입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기준으로 들어가도 수수료가 계속 빠지면 결국 수익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실력보다 구조입니다. 영상 설명란에 수수료 페이백 구조와 실전 세팅법 정리해놨으니까 이건 꼭 먼저 맞추고 가세요. 손실은 줄이고 수익은 늘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미 매매는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려면 이걸 알아야 합니다. 지지 저항의 강도입니다. 첫 번째, 거래량, 힘. 지지와 저항은 물량입니다. 그럼 힘은 어디서 나오냐? 거래량에서 나옵니다. 어떤 구간에서 거래량이 크게 터졌다면 그건 많은 사람들이 쌓은 자리고 그 자리는 쉽게 안 깨집니다. 반대로 거래량 없이 만들어진 자리는 그냥 밀립니다. 거래량 없는 지지와 저항은 의미 없습니다. 두 번째, 반복 테스트. 지지 구간에서 첫 번째 반등, 두 번째 반등, 세 번째 반등이 나오면 초보는 와, 여기 강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점점 약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물량이 계속 소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자리는 뚫립니다. 많이 두드린 자리는 위험합니다. 그래도 진입하고 싶다면 진입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레버리지를 낮춰야 합니다. 세 번째, 지지와 저항의 전환. 이거 모르면 계속 반대로 들어갑니다. 지지였던 자리가 깨지면 저항이 됩니다. 왜냐? 그 자리에서 롱 잡았던 사람들이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까지 다시 올라오면 본전에서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지였던 자리에서 가격은 다시 하락하게 되고 지지였던 자리는 저항이 됩니다. 반대도 동일합니다. 지지와 저항은 깨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역할이 바뀝니다. 네 번째, 진짜 자리의 특징. 진짜 자리의 특징은 거래량이 많고 오래 머물렀고 구조가 명확합니다. 반면 가짜 자리의 특징은 잠깐 반응하고 거래량이 없고 애매한 위치입니다. 이 특징들이 겹치는 자리가 진짜 자리입니다. 다섯 번째, 시장의 의도. 가격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흔들고 털고 그 다음에 방향을 만듭니다. 왜냐? 물량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살짝 깨고 올라가거나 살짝 뚫고 떨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페이크아웃, 속임수입니다. 근데 초보는 그걸 속임수가 아니라 진짜로 봅니다. 그래서 항상 털립니다. 정리해보면 거래량이 많아야 강하다. 많이 두드린 자리는 약해진다. 지지와 저항은 바뀐다.
겹치는 자리만 진짜다. 이걸 이해하면 차트가 단순해지고 왜 여기서 깨졌지가 아니라 여긴 깨질 자리였네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같은 지지 저항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계속 털립니다. 이유는 진입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지 저항 매매는 예측 매매, 확인 매매, 돌파 매매 딱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예측 매매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먼저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가격이 지지 구간에 오기 전에 미리 롱 포지션에 진입하는 거고 저항 구간에 가기 전에 숏 포지션에 미리 진입하는 겁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가격이 하락 중입니다. 지지 구간까지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근데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지 있으니까 여기서 반등할 것 같은데 하고 롱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리스크 리워드 비율이 좋습니다. 손절이 짧고 익절은 크게 하기 때문에 한번 맞추면 크게 먹습니다. 단점은 틀릴 확률이 높고 손절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면 시드가 녹습니다. 초보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확인 매매. 이걸 기본으로 깔고 가야 합니다. 가격이 구간에 도달했다면 바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반응을 봅니다. 반응 캔들이 나왔는지, 거래량이 붙었는지, 구조는 유지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고 진입합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지지에 도달했을 때 첫 캔들 튕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 캔들까지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그때 들어갑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승률이 높고 안정적입니다. 단점은 진입이 늦습니다. 리스크 리워드 비율이 줄어듭니다. 돈 버는 사람은 리스크 리워드보다 생존을 먼저 봅니다. 초보는 무조건 확인 매매부터 시작하세요. 세 번째는 돌파 매매, 지지 저항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깨지는 순간을 이용합니다. 저항을 돌파하면 롱 진입, 지지를 이탈하면 숏 진입. 하지만 이 전략의 문제는 페이크 돌파, 가짜 돌파가 많다는 겁니다. 저항 뚫렸을 때 돌파다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캔들은 다시 내려오고 손절합니다. 확인 없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은 리테스트만 확인하면 됩니다. 돌파할 때 바로 진입하지 않습니다. 다시 내려와서 그 자리가 지지로 전환된 걸 확인하고 그때 진입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추세를 크게 먹을 수 있지만 단점은 페이크가 많습니다. 돌파는 속도가 아니라 확인, 리테스트입니다. 세 가지 전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측 매매는 빠르지만 위험합니다. 확인 매매는 느리지만 안정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돌파 매매는 크게 먹을 수 있지만 까다롭습니다. 초보들은 예측으로 들어가고 확인 매매라고 착각합니다. 이런 경우 진짜 많습니다. 초보는 확인 매매부터 예측은 나중에, 돌파 매매는 확인 매매를 완전히 익힌 뒤에 이 순서를 지켜야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털리는 이유는 자리 문제가 아니라 진입 방식의 문제입니다. 이건 필수는 아니고 선택입니다. 지지 저항만으로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확률을 조금 더 끌어올리고 싶다면 이런 것들을 같이 체크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 거래량. 가장 직관적입니다. 가격이 반응할 때 거래량이 함께 붙는다. 그럼 실제로 매수 매도가 들어온 겁니다. 반대로 거래량 없이 움직인다. 이건 힘없는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지금이 진짠지 아닌지를 보는 용도로 씁니다. 두 번째, RSI. 이건 타이밍을 잡을 때 좋습니다. 지지 구간에서 RSI가 과매도 구간에 있다. 그러면 반등 타이밍이 겹치는 겁니다. 저항에서도 똑같습니다. 저항 구간에서 RSI 지표가 과매수 구간에 있다. 이렇게 겹치면 조금 더 유리한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동평균선. 이건 방향을 보는 용도입니다. 상승 흐름에서는 지지에서 롱 포지션이 더 유리하고 하락 흐름에서는 저항에서 숏 포지션이 더 유리합니다. 흐름과 반대로 가는 매매는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게 좋습니다. 핵심을 정리해보면 지지 저항만으로도 매매 자체는 가능하지만 지표는 확률을 조금 더 높여주는 도구입니다. 여러 개가 겹치면 조금 더 유리하다. 그리고 마지막, 지표는 맞추는 도구가 아니라 참고 도구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흐름을 한 번에 묶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내용 딱 3개로 끝낼 수 있습니다. 지지 저항은 선이 아니라 구간이다. 맞추는 게 아니라 대응이다. 터치하지 말고 확인해라. 이 3개만 지켜도 여러분들의 매매는 완전히 바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왜 손절이 반복됐습니까? 지지 저항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들어가는 방식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자리도 모르고 검증도 안 하고 확인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항상 손절로 같았던 겁니다. 이제 기준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리를 찾고 검증을 하고 반응을 확인하고 그때 들어간다. 그리고 틀리면 자른다. 맞으면 다음 구간까지 들고 간다.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은 이해하는 걸로 끝내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차트에서 이 기준들을 적용해봐야 결과가 바뀝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서 막힙니다. 이게 맞는 자리인지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혼자 판단하려다가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해커 정보 공유방에서는 지금 어떤 자리를 보고 있는지, 왜 그 자리가 중요한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떤 시나리오를 가져볼 수 있는지 이 기준들을 매일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계속 시행착오를 반복할 필요 없이 기준을 맞춰가면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영상 설명란에 정보 공유방 입장 링크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해커 유튜브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기준만 계속 정리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구독해두시고 반복해서 보면서 기준들을 몸에 익히세요. 그럼 같은 자리에서도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지지 저항은 선이 아니라 구간이다. 맞추는 게 아니라 대응이다. 터치하지 말고 확인해라. 이 세 개만 지켜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솔루션 TV의 차트 해커였습니다.